예민함은 기질이다. 타고나는 것이다. 성별이나 키, 머리카락 색 등과 마찬가지로 유전자에 새겨진 정보다.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겁니다. 중에서. 그거 알아요? 미국의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요. 무려 5명 중에 1명이 타인보다 매우 예민한 기질을 타고난대요. 아니, 5명 중에 1명이면 20%나 되는 사람들이 매우 예민한 기질을 타고나는 것이고, 그렇다면 보통 정도로 예민한 사람들까지 합하면 예민한 사람들의 그룹이 전체 인구의 한 4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오늘은요, 예민한 당신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준비해 왔어요. 듣고 나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이지원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짧은 소설 한 편 가져왔고요. 이번 이야기는 저와 빈 작가님이 함께 쓴 글입니다. 빈 작가님과의 인연은 다음에 정중한 기회를 마련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싶어요. 오늘 아주 짧은 소설의 주인공은요. 속초시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33살의 회사원이에요. 자신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예민함 때문에 인생이 많이 힘들다고 토로하는 오늘의 주인공, 속초 여자. 그녀의 일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낭독해보겠습니다. 속초 여자는 모래사장 위에 1인용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다. 사람들의 말소리 사이로 귓가에 휘감기는 파도 소리에 집중했다. 언뜻 잘못 들었는가 싶었는데 카톡 알람음이 울렸다. 소진 언니다. 속초에서 괜찮은 페스티벌을. 미리 보기 화면에 뜬 글자를 보자 신물이 올라왔다. 읽음 버튼을 눌러 화면을 꺼버렸다. 속초 여자는 가까이 살면 오히려 자주 가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는 바다에 주말마다 빠지지 않고 찾아갔다. 바다의 내음과 파도 소리와 그 사이를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고요한 평화까지 여자의 마음에 가뿐히 내려앉는 그 느낌이 좋았다. 여자는 오히려 속초의 여름이 싫다. 지금처럼 북적거리는 사람들과 소음으로까지 느껴지도록 뒤엉키는 말소리가 달갑지 않다. 그 달갑지 않은 것을 계속 견디고 있자니 더 싫은 것을 피해 여기까지 나온 것에 대한 새삼 부하가 치밀었다. 지난주 목요일 포털 사이트에 뉴스 스크롤을 내리던 여자는 입속에 갓 베어문 수박을 휴대폰 액정에 뿜었다. 속초 문화관광청이 차주부터 2주씩이나 속초 썸머 페스티벌을 개최할 것이며 세상 힙한 조합을 죄다 갖다 붙여서 전국 관광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작정이랬다. 해변 즉석 네컷, 페이스 타투, 버스킹 축제, 라이브 연주, 아이돌 공연, 프로포즈 타임,
홍콩의 밤 불꽃 축제까지. 왜 속초에서 홍콩의 밤을 연출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었다. 여자는 입안에 텁텁하게 남은 수박씨를 뱉어냈다. 속초문화관광청의 전략은 정확하게 통했다. 전국에 흩어져 살던 친척들이 쓰나미처럼 속초로 휩쓸려 왔다. 휴가 일정이 겹쳐서 사돈들끼리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쉬지 않고 들리는 쩝쩝 소리, 웃음소리, 발소리, 문 여닫는 소리. 여자는 현기증이 났다. 그러나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수박씨를 뱉어내는 속초 여자의 쿨한 인상이 떠오르네요. 속초 여자의 마인드 컬러는 쿨 블루예요. 쿨톤 베이스에 블루가 섞이면요, 그러면 쿨 블루가 되는데요. 쿨 블루는 감각이 매우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시점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오감에 날이 날카롭게 서 있어요. 자발적으로 선택한 시점에, 그러니까 영화를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하는 때에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 감각이 살아있으니까요. 그런 때에는 누구보다 풍요로운 감각 안에서 엄청나게 즐길 수 있죠. 하지만 예민하니까 소음과 뜨악한 광경 앞에서 힘들어요. 누구보다 큰 고통을 느낍니다. 속초 여자는 관광지인 속초에 산다는 이유로 친척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잖아요. 한 집에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친척들이 내뿜는 여러 감각적 자극들이 많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심정으로 그 시간을 버텼는지 속초 여자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낭독해보겠습니다.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 한눈에 바다가 보이는 여자의 집은 여자가 어릴 때부터 친척들의 피서지였다. 외가든 친가든 가릴 것 없이 친척끼리는 숙소를 제공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불쑥불쑥 찾아와 숙박을 했다. 그럴 때마다 여자는 방을 내줘야 했다. 친척들이 자신의 방 구석구석 하나라도 건드릴까봐 신경이 바짝 곤두서는 딸의 안달 따위는 엄마의 안중에 없었다. 내줄 방이 그 방밖에 없는 걸 어떡하니? 창고방을 내줄 수는 없잖니? 엄마는 창고방을 정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공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여자가 보기에 조금만 손보면 충분히 손님 방으로 쓸 수 있었는데도. 여자의 방을 무참히 짓밟는 친척들의 발이 꼭 자신을 짓밟는 것만 같았다. 속초 여자의 심장 박동이 점차 빨라졌다. 식은땀이 흘렀다. 가방 안으로 손을 넣어 더듬더듬 이어폰을 찾았다. 말러 교향곡 5번이 귓가에 흐르자 살 것 같았다. 조금 전까지 가파르게 뛰던 심장을 겨우
진정시키던 차에 누군가가 여자의 등짝을 후려쳤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당일 낮에 창원에서 올라온 고모가 입을 커다랗게 벌려가며 호통을 치고 있었다. 여자의 귀에는 여전히 이어폰이 꽂혀 있었으므로 정확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뭔 말인지 듣고 싶지 않았다. 때마침 말러가 지휘봉을 세차게 휘저어 교향곡이 절정에 치달았다. 여자의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용기가 생겼다. 그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서 고모 쪽에다가 3초 정도 목례를 한 후 무심하게 현관문을 나섰다. 마인드 컬러 관점에서 속초 여자를 바라보면요. 그녀는 매력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매력적인 사람은요. 자기 기준과 자기 맥락을 갖고 호락호락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거칠지도 않은 그 묘한 애티튜드가 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자기 세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쿨 블루처럼 마인드 컬러가 쿨톤 베이스를 가진 이들에게 사람들은 예민하다, 까칠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바대로요. 예민함이라는 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마어마한 노력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예민함을 가진 쿨톤들이 자신의 예민함을 섬세함이랑 연결시킬 때 그 사람의 예민함이 이해가 되면서 그 사람이 무척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그 예민함을 그냥 예민함으로만 발휘하면서 주변 사람 불편하게 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섬세함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예민함은 말 그대로 예민함일 뿐 매력의 일부로서의 기능은 전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그 예민함이 나는 괴롭고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부정적인 기능만 있는 셈이에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겠죠. 정리를 해보면요. 자신의 예민함을 하나의 기질로 받아들이고요. 맞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일단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예민함과 연결이 되는 강점인 섬세함을 동시에 이렇게 연결해서 가지고 있는 쿨블루라면 종국에는 속초 여자처럼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그 쿨블루들에게 느껴지는 무심하게 툭 하는 느낌의 간지나는 애티튜드가 있는데 그 느낌이 나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움직이는데 쿨블루들은 그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멋지더라고요. 속초 여자의 마인드 컬러가 쿨블루라면 그녀의 절친인 소진 언니의 마인드 컬러는 웜블루거든요. 쿨블루와 웜블루. 블루톤이라는 같은 안에서 쿨톤 그리고 웜톤이라는 다름의 결이 어떻게 다른지 그 미묘한 성향 차이를 보이는 광경을 잠깐 엿볼까요? 낭독하겠습니다.
소진 언니는 이런 속초 여자를 이해하지 못했다. 친척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때마다 반짝이는 눈으로 그 사람은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는 둥, 어디서 왔느냐는 둥 궁금증을 쏟아내고는 재밌겠다는 말로 마무리하곤 했다. 속초 여자가 뜨악한 표정을 지어서야 슬그머니 편을 들어줬다. 그래, 친척이 무슨 벼슬이라도 된다니? 왜 그렇게도 눈치가 없지? 속초 여자 입장에서는 엎드려 절 받는 것 같아도 소진 언니의 말이라면 슬그머니 기분이 풀렸다. 마음 내킬 때마다 놀러 간다는 말 한마디로 연락해오는 건 소진 언니 쪽, 그런 언니를 마다하지 않는 건 속초 여자 쪽이었다. 소진 언니의 말에는 타인에 대한 아량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것은 언니의 말투에 담긴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 덕분인 듯했다. 소진 언니와 여자는 언제나 한 차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는 기약 없이 가볍게 헤어졌다. 그리고 얼마쯤 시간이 흐른 후에 소진 언니가 놀러 간다며 다시 연락을 해오는 것이다. 속초의 여름 해변은 여자의 속도 모르고 무척이나 낭만적으로 반짝였다. 아마 지금쯤 친척들은 혀를 차고 있을 것이다. 쟤는 어릴 적부터 싹수가 노랬다는 증언과 결혼을 하지 않아 철이 없는 것이니 너그러이 이해하시라는 두둔과 그나저나 연애는 하냐는 걱정까지 폭넓은 오지랖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또래인 사촌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조금은 나았으려나?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사촌들이 있더라도 관심사가 달라져서 머쓱했을 것이다. 어릴 때야 바닷가에서 어울려 놀 수라도 있었지. 이미 어른들을 따라오지 않은 지 오래였다. 역시나 속초 여자에게 위안이 되는 건 오직 바다뿐이었다. 어때요? 속초 여자와 소진 언니가 함께 귀엽게 티격태격하면서 시간을 나누는 그 어떤 장면이 그려졌나요? 속초 여자는 쿨블루고요. 소진 언니는 웜블루인데요. 두 사람의 성향 차이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 이지온 라디오 7편에서 소진 언니 에피소드 제가 가지고 와볼게요. 사실 이렇게 전편과 후편이 이어지는 시리즈는 흔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거는 자주 준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이렇게 이어지면 좋겠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시리즈로 이어서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속초 여자 이야기를 듣고 소진 언니 이야기가 궁금한 애청자님은요 7편 꼭 챙겨주세요. 그럼 다시 속초 여자의 쿨블루에 대한 대화로 돌아가 볼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쿨블루들이랑 일할 때 기분이 좋아요. 쿨블루들은 정말이지 놀라운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함께 일하는 쿨블루들은 창의적인 발상도 뛰어나고요. 감각적인 센스도 뛰어나요. 엄청나요. 그들이 새로운 생각을 꺼내들고 자신의 감각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역할은 관계의 거리감만 잘 조절하면 와 예상치 못한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쿨블루들이랑 함께 일할 땐 왠지 모르게 설레요. 네. 이번엔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너무 기대되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는 그 기대를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쿨 블루들의 작품은 반드시 아름답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세심하게 작업했다는 증명이기도 해서 저는 언제나 쿨 블루들에게 어떤 애틋함을 느껴요. 오늘 라디오를 듣고 만약 내가 쿨 블루의 기질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높은 퍼센트로 쿨 블루에게 공감한다, 그렇게 느꼈다면 당당하게 말하세요. 나는 예민한 게 아니라 섬세한 거라고요. 그리고 그 말의 힘을 빌려서 내 안의 섬세함을 힘껏 기르세요. 섬세함이란 곱고 가늘고 세밀한 모든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섬세합니다. 그러니까 쿨 블루인 내가 자꾸 까칠해진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나의 눈과 귀를 자꾸 괴롭힌다. 이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아름다운 걸 사랑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일상에 아름다운 것들의 지분이 1%라도 높아지도록 내 일상을 내가 책임지고 지켜가는 것이겠죠? 오늘은 특별히 세상 어딘가에서 자신의 세심함을 갈고 닦아 아름다운 뭔가를 창작하고 있을 쿨 블루들에게 주문을 걸어드립니다. 우린 결국 잘 해낼 거예요. 아리즈웰.